이번엔 안 튕기고 잘 돼야 될 텐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OBS, 사실 OBS만 안 튕기면 방송이야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OBS가 튕겨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하죠. 플립 만들기 이 기능은 한국에서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빠른 실행이 있는지 모르겠네. 약간 좀 양악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머리 모양만 이걸로 할까? 방금 막혔고요. 한 25분대 화면 공유 해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현재 시간은 스튜디오 시간 기준 19시 24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켠 것 같은데 오늘 잘 소통하고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자.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10, 9, 8, 7, 6, 5, 4, 3, 2, 1, 0.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수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사실 오늘도는 아니죠.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지난주에 안 했지만 아무쪼록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신수의 보이는 라디오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53분의 팔로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트위터 신수포토라는 계정에도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으로 또 디스코드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채널을 풍성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방문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이거 다음에는 내가 그걸 만들어올게요. 이렇게 책자처럼 해가지고 초반부에 칠반한 멘트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약간 규격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1분 정도, 1분에서 뭐 길면 5분이겠지만 아니면 짧게는 길면 5분, 짧게는 1분 정도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걸 한번 만들어서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켜네요. 2주 만에 켰는데 그동안에 저를 까먹지는 않으셨는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닥터 아르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난 누군지 알겠지만 닥터 아르핀 아주 좋은 오르핀보단 낫잖아요. 그쵸? 모르핀보단 나아. 히로폰보다도 낫고 약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뭔가 접근했을 때 이제 화학적인 거는 약간 이제 그리스어 계통으로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동물, 식물에 대한 학명, 생명체에 대한 학명은 라틴어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뼈 같은 경우에도 막 옛날에는 이제 영어로 본을 안 쓰고
이제 라틴어 오스를 썼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VR의 습기가 좀 차가지고 습기 좀 닦고 이 습기 제거는 내가 봤을 때 꾸준히 해줘야 될 것 같아. 꾸준히 안 해주면은 여기에 결국에는 앞이 안 보여가지고 와장창 하는 대참사가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이 습기가 VR 안에 있는 습기는 제거해줄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잡다한 이야기들 위주로 하려고 해요. 잡다한 이야기를 하려는 와중에 또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건 아니지. 제가 이제 구독해놓고 팔로우를 이제 구독해놓고 이제 즐겨보는 스트리머 한 분이 계신데요. 셀레스티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셀레스티님 요즘 잘 지내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번에 들었을 땐 별로 안 좋았다라고 기억하고 있긴 한데, 이게 참, 이게, 그렇죠, 뭐.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뭐, 그게 뭐 급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하면 되지.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별일 없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그거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별탈 없이 유순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VR챗판이 결국엔 좁은 판이거든요. 사실 이게 서브컬처라는 분야 자체가 좁잖아요. 그 좁은 분야 안에서도 또 VR, AR 이런 걸 활용하는 분야는 더 적죠. 그 더 적은 와중에 오타쿠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VR챗판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은 좁고 그 좁은 안에서 뭐 뭐든지 좁은 사회 안에선 조금 더 격렬하게 무언가들이 일어난 법이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있어. 그 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새로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더 새로운 분위기를 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전까지는 상상이 안 됐던 뭐 그런 것들이 컨티뉴드 될 수가 있는데 역으로 말하자면 병신 보석의 법칙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늘어난 만큼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 없지 않아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이겨낼까가 사실 중요한데 요즘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요. 그 이겨내는 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 세 분이서 제 방송 시청자로 나오시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잔잔하게 라디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담이지만 제 라디오 방송이 성인이 걸려 있을 거예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을 건데
가끔씩, 네, 상상도 못한 발언이 제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하려고 했던 이야기 마저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스트리머 한 분 영상을 좀 꾸준히 보고 있다가 그분이 하시는 언어 관련 컨텐츠들을 좀 보게 됐어요. 동료 스트리머한테서 언어를 배우든 아니면 동료 스트리머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든 누구 말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하실 거예요. 구름, 먹구름 이렇게 돼 있고 번개맨 마냥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삼새끼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 많이 즐겨봐요. 제가 사실 언어 관련된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읽을 줄은 아는? 그러니까 억양까지는 못 살릴 거예요. 억양까지 살리는 거는 유쾌한 그분 맞아요. 아주 유쾌하고 웃음 호탕하시고 네. 한때 이제 내게서 져서 네, TS를 당하셨다가 최근에 돌아오신 분 있죠. 네.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아마 부채에서 이벤트 월드를 좀 다녀본 분이라면 알만한 네, 그 대감 이랑 합방으로 한 컨텐츠를 이제 최근에 영상을 봤어요. 이제 거기서 중세 국어를 이제 그 대감에게로부터 배우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야, 성조가 정말 괜찮으시더라고요. 역시 중국어를 좀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조가 살아있어. 성조가 살아있는 그분. 가끔씩 막 슈퍼 아이돌 막 이런 노래 부르시는 그분. 전 사실 그 노래는 잘 모르고 사실 중국어는 별 관심은 없지만 중세국어는 옛날에는 좀 읽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이종 어자이 훈민정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라스마을 삼이 듀기게 달라 문자와로 서를 사마스티 아니할 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이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이셔도 마참 나이 자이쁘드 시러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뭐 이런 거 그 성조까지 막 살려가면서 읽은 거. 야, 그분 잘하시더라고. 진짜 잘하시더라고. 전 이건 외운 거예요. 이건 외운 건데 그렇게 중세국어 읽는 거 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옛날 언어에 아주 약간의 조예가 아주 콩할 만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전부고요. 국어 시간에 배운 거에 이제 아까처럼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중세국어의 성조를 읽는 법,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발음, 발화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무튼 중세국어 관련해서 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향문천, 그러니까 향아치 아니에요. 향아치 말고 향문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언어학 관련 유튜버시거든요. 그분 영상 보시면 이제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제주어라든지 아니면 육진방언 이제 연변 사투리 이런 거에 관한 이제 발화한 영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이제 한번 구사해본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내 생각엔 그걸 보고 이제 똑같은 향아치님께서 배우셨다가 장마구님에게 이렇게 아무튼 이건 제 추측이니까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요, 이제 향문천님 영상 보면요, 한국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어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대 영어, 그러니까 고대 영어라고 하면 5세기부터 12세기인가 13세기까지의 영어를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영어에 관해서 혼자 막 독학하고 막 영국 BBC 다큐멘터리 보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혼자 막 연습해보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 혹시라도 장마구님 보시게 된다면 고대 영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마구님 잘하실 것 같아. 진짜 잘하실 것 같아. 고대 영어가요, 이름이 영어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 현대 독일어랑 가장 비슷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할 줄 안다면 고대 영어를 발화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고대 영어는 독일어의 영어식 어쩌고를 섞어놓은 것 같아. 약간 이렇거든요. Wat we gaarden in jaardagen, de uitkoningen vroeg vroegen, hoe dat eigenlijk is allen fremden. Op school schaffen schaden treden, maar ik merken zeker of 대학, zouden lasten voorvrijheid.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건 이제 고대 영어 시인 베어울프의 일부분, 이제 앞소절만 이렇게 제가 약간 훈민정음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해본 건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어를 알지는 아는 것도 있고, 독일어나 고대 영어는 제가 막 문장을 만들 수까지는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읽을 줄 아는 언어는 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알파벳, 영어 알파벳 하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애들 말고, 유럽에 좀 어느 정도 체급되는 국가들 언어를 이렇게 들고 와서 저한테 채팅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바스크어는 잘 몰라. 바스크어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아일랜드어까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바스크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헝가리어도 들어봤고, 막 룩셈부르크어, 네덜란드어도 배워봤고, 물론 이제 구사는 못해요. 네덜란드어 옛날에 한번 배워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어는 이게 약간 독일어의 열합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덜란드어를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갔다가 다시 독일어에서 네덜란드로 와. 그럼 그걸 바라려면 다시 역방향을 거쳐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독일어로 갔다가 독일어로 해서 다시 한국어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이 좀 혼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어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두 번 생각하게 돼. 이게 언어 배울 때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완전 생소한 언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생소한 언어를 접하게 되면요, 그냥 한국어에서 1대1로 생각하시는 게 그 언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도 그랬을 거고,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이제 영어가 완전히 내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한국어에서 영어를 거쳐서 뭘 배우면 무조건 가운데 영어가 끼어요.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맨 처음에 독일어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Ich habe eine Glas Kaffee gekauft. Ich habe eine Glas Kaffee gekauf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커피 한 잔을 샀다라는 뜻이에요. 난 커피 한 잔을 샀다. 근데 맨 처음에 이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Ich habe eine Glas Kaffee gekauft. 언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영어랑 섞어서 배우게 되면 먼저 영어로 생각하게 돼. 이시는 I고, have는 have고, 그 다음에 eine Glas는 a glass, oven은 생략되고, 카페는 커피고, gekauft는 bought.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1대1로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막 돌아요. 그럼 언어 쉽게 못 배워요. 그러니까 언어를 들을수록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재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이게 1대1도 한국어에서 요거, 한국어에서 요거, 이게 잘 되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가장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우리한테? 일본어가 가장 쉬워요. 일본어는요, 문장 구조도 같고요, 어순도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화된 문법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어에 그런 거 있어. 일본어에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노라는 게 많이 붙어요. 어디 갔냐? 펜이. 내가 두고 왔나 보다. 노라는 게 많이 붙어. 그거만 제외하면 사실, 그러니까 특별하게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쉽게 배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걸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이 배우려고 하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안 돼. 1대1 대응이 안 돼요. 왜? 걔네들은 이제 조사도 없고, 이제 문장 구조도 다르고, 죄다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신수님,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아시아권 언어는 뭔가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가장 잘 배워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은율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 은율은 영국 애들 쓰는 음율 다르고, 캐나다 애들 쓰는 거 다르고, 호주 애들 쓰는 거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쨌건 음율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에 뭐가 있어요? 성조가 있죠. 그리고 문장 구조도 비슷해요. 글자 빼고는 아마 글자 빼고는 중국어를 한국어랑 일본어보다 쉽게 배운다라고 이제 미국 자체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마다 달라. 우리는 일본어가 쉽지, 걔네들은 일본어가 어려워. 한국어도 당연히 어렵지. 중국어를 보면 한국어랑 일본어보다가 중국어 보면 영어 쓰는 애들한테는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당연히 일본어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말하는 거 말고 글로 배울 때는 그 다음이 중국어가 쉽습니다. 왜? 다 아는 한자거든. 물론 이제 그 백화문 이래가지고, 백화문이 뭐냐면 그냥 중국 애들이 입으로 씨부리는 대로 글로 쓰는 거야.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른데, 우리가 중국 문어체 한문을 배울 때는요, 다 알던 한자예요.
다 알던 한자라서 그냥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그럼 네이버 한자 사전 치면 되고요. 어디서 본 한자 같은데 그럼 우편 펴서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유럽 애들도 비슷한 게 있어요. 유럽 애들도 내가 쓰는 언어가 게르만어 계열이다. 내가 쓰는 계열이 라틴말 계열이다. 내가 쓰는 말이 뭐 슬라브어 계열이다. 그 계열마다 배울 수 있는 언어가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좀 따로따로 있어요. 영어는 좀 논해요. 영어는 좀 논해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독일어랑 네덜란드어 이렇게 같다고 있잖아요. 가까워서 그래요. 이게 가까워서. Ich habe fast haben. 이거나 ich soll Hand haben. 위에 건 독일어고 밑에 건 네덜란드 말인데 나는 유지할 것이다. I will maintain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그대로 있을 거야. 난 가만히 있을 거야. Ich soll fast haben. 이거랑 ich soll Hand haben. 이거는 좀 듣기도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독일어랑 네덜란드어가 이제 서로 배우기가 쉽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약간 따로 이렇게 가지만 유럽에 가면요 A라는 언어랑 B라는 언어가 정말 가까워서 A에서 B 지방으로 갈수록 언어가 이제 부드럽게 B의 언어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네덜란드어랑 독일어 사이가 그렇고요. 또 튕겨버렸네. 잠깐만요. 이게 가끔씩 VR이 튕겨. 지 멋대로. 이 VR체 타임아웃 문제거든요. VR체 타임아웃 문제인데 이게 제 VR 뚝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터넷 문제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넷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화면이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사실 저번 방송에도 이랬다가 저번 방송에는 아예 OBS까지 튕겨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OBS까지 튕겨버리는 바람에 아예 방송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다시 보기가 안 올라갔어요 그때. 그때 다시 보기 자료는 남아있는데 이게 처음 찍힌 거, 두 번째 찍힌 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거 합쳐야 되는데 저한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게 현생이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제 브금을 좀 틀어올게요. 그 전 VR 도네이션 거절 안 해요. 네. 거절은 안 하는데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본인이 나중에 쓰는 게 좋지. 거절은 안 하는데 권장은 안 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도 VR은 좋긴 좋아요. 여기 발은 돈이 얼만데.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 아까 전에 네덜란드어랑 독일어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영어랑 독일어도 원래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영어를 들어보면 독일어랑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영어는 프랑스어의 침공까지 받으면서 프랑스어랑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영어 안에 프랑스 어휘가, 그 다음에 라틴 어휘가 막 70%, 80% 넘어간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고,
독일어는 그에 반해서 침공을 받긴 받았어도 이게 직접적으로 막 왕과까지 교체되는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어는 상대적으로 그 게르만어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언어들의 개별적인 역사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요. 우리나라 말도 보면요. 그 옛날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고이다. 현대 고이다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약간 이제 제가 발음은 고이다로 했지만 철자는 괴다예요. 괴다. 오이 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이 너를 고이다. 나이 너를 고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너를 고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방금 전에 성조가 없었긴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은 사랑이란 단어로 바뀌었죠. 고이다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로 바뀌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산스크리트어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국에서 많은 문물들을 받아오다 보니까 중국 한자 그 다음에 뭐 인도 산스크리트어 건달이란 단어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이 왔죠. 외래어에 많은 영향이 왔어요. 언어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듣고 싶은 언어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짧게 한 문장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발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일어랑 네덜란드어, 뭐 고대 영어, 그다음에 현대 영어, 그다음에 뭐 사실 정말 몇 개 안 되는 언어만 자유롭게 고사가 가능한 거고요. 그 외로는 읽을 수만 있어요. 예를 들면 헝가리어도 읽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읽을 수밖에 없는 언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억양까지 완전히 살리는 거는 힘들고요. 혹시라도 듣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제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발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어 이런 거 있죠. Jeśli Polska nie zmieniła, kiedy my żyjemy, są nauczycielem ziemia, znają popli ziemi. 뭔 뜻인지 모르겠지. 이 폴란드 국가의 앞부분이에요. 네. 폴란드라는 폴란드에도 애국가랑 똑같은 느낌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국가, 나라마다 그 정해진 노래가 있으니까 그 노래 앞소절 부분이에요. Jeśli Polska nie zmieniła, kiedy my żyjemy, są nauczycielem ziemia, znają popli ziemi. Ja zwyczajnie kusiję łonie, bo mijałam ona ziemię kła. Kusiekowi na swoje ziemię koniem, kusiekowi na 시행가 원인 kusiekowi 구석임이 슈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방금 전에 거는 이제 카츄샤라는 러시아 노래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그 앞소절이에요. 사과꽃 배꽃이만 바라고 물안개가 피어나고 뭐 이런 노래. 그 폴란드어의 특징 중 하나는 원래 슬라브어들이 좀 딱딱해요. 약간 슈도에트 따꾸예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언어의 비음, 엥,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어 발음이 있어요. 야부어꺼. 이 야부어꺼는 사과란 뜻이에요. 야부어꺼. 사과란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R 발음이 뭉개져서 Z 발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George라는 사람 이름도 Grzegorz,로 이제 뭉개지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뭉개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막 지명도 바르샤바, 뭐 르보프, 뭐 하나를 폴란드어라면요, 쥐에워. 그 셀레스틴이란 단어는 보시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비알체 캐릭터 중에도 셀레스티아가 있잖아요. 그 셀레스티아나 셀레스틴이나 좀 같은 어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시면 이제 셀레스트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전 라틴어로는 겔레스티누스 라고 해가지고 약간 하늘의 색깔이 약간 푸르잖아요. 푸른데 약간 밝은 이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라틴어로 하늘은 까엘룸이라고 하는데, 이 까엘룸에 에스트가 붙어서 겔레스투스, 이게 겔레스투스가 이제 변화를 하겠죠. 겔레스티누스, 겔레스티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성형, 중성형, 여성형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격변하다 할 거고, 이제 끝에 어미도 달라질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라틴어가 이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등등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언어가 변하니까 그 다음에 영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폴란드어로 만약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하늘색을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폴란드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하늘의 색깔, 뭐 하늘색 또는 파란색 계열, 그걸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니에보다 니에보. 슬라브어에서 하늘은 니에보예요. 니에보.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마다 다 달라요. 하늘을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영어에서는 스카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스카이는 북유럽, 이제 북게르만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영어 자체는 서게르만어예요. 북과 서에서 쓰이던 어휘가 달라요. 옛날에 영어에서는 heaven, 지금 heaven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원래 그게 하늘을 뜻했던 단어예요. 이제 그렇게 원래 영어에서는 heaven, 그 다음에 북게르만어에서는 sky, 뭐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는 caelum,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에서는 niebo, 이런 식으로 언어마다 다 달라요. 우리도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제 한자에서 유래한 천자, 하늘천이라는 한자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요. 언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여러 개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너 어떻게 언어를 그렇게 많이 하니? 어떻게 언어를 그렇게 많이 구사할 수 있니? 너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야.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별로 몇 개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한국어 잘하는 건 둘째치고 영어 잘하면, 또는 영어나 뭐 일본어, 그러니까 주변에 쉬운 언어들 접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라도 그 언어를 구사를 하는 게 남한테 들리잖아. 그러면 정말 언어 천재처럼 보여져. 그만큼,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거죠. 저도 좀 다른 언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뭐 일본어도 좀 배우고 싶고, 저는 이제 저번에
일본을 갔었죠.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 일본어를 제 지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행을 좀 스무스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혼자 갔으면 일본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한자 읽을 줄 알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읽을 줄 알아. 근데 문제는 한자를 한국식 도금으로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일본어로 일본의 나고야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데 저번에 아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나고야라는 도시가 한자로 쓰면 유명한 이름 명고 그 다음에 점인가 그럴 거예요. 점인가 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명고실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나고야라는 발음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일본어가 그래서 어려워. 이게 약 뭐가 좋을까? 이게 히가시야마일지 북산일지 일지 히가시야마일지 이것도 들어봐야 돼. 안 들어보면 몰라. 그쵸. 일본어도 좀 다르게 생긴 한자도 있죠. 이 한자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마카오, 여기서 쓴 한자는 정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글자체를 정체 또는 번체, 번거롭다고 해서 번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신자체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개편한 한자의 모양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요, 역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간체라는 한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의 체계가 3개가 된 거야. 한국과 대만에서 쓰는 정체 또는 번체, 그 다음에 중국에서 쓰는 간체, 일본에서 쓰는 신자체, 다 달라요. 생긴 건 다르고 심지어 통합된 한자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투쟁, 아니면 이제 전투 할 때 쓰는 그 투자, 싸울 투자. 근데 중국어에서는 싸울 투자란 한자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쓴 한자는 싸울 투자가 발음이 비슷한 쌀 투자, 우리가 쌀 투자, 정말 간단하게 쓰인 쌀 투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 한자에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발음이 비슷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 나라 사정마다 한자 획수를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통합을 시켜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식 한자가 정통이긴 해요. 정통이긴 한데 좀 머릿속에서 한번 뇌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이 한자 어디서 뭔가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한자를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거롭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번거로워요. 일본에선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일 당자가 있어요. 모임당. 그러니까 정당할 때 당자도 되고 아니면 회당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는 장소를 뜻한 당자라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당자랑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도금을 토라고 하거든요. 토라고 하는 그 한자, 그거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해요. 얼핏 보면 비슷한데 이제 그걸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그게 일본어 학습의 난관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중국 애들의 신자체랑 일본의 신자체랑 중국의 간체랑 비슷하게 줄어든 것도 있는데
완전 다르게 축약해버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서는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참 언어라는 게 그만큼 생각도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셈이죠. 혹시 다른 언어 들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아까 폴란드어는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그냥 아무 언어나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된 거, 라틴 알파벳으로 된 거야 됩니다. 라틴 알파벳으로 된 거 또는 키릴 문자로 된 거. 러시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에서 쓰는 키릴 문자. 제가 이제 읽을 줄 아는 문자가 키릴 문자랑 알파벳이랑 그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한국어랑 한자 제외하고. 그래서 네, 그 두 개, 그러니까 키릴 문자랑 알파벳이랑 로마 알파벳이죠. 영어에서 쓰는 그걸로 된 언어, 문장 하나 들고 와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오겠습니다. 근데 너무 마이너한 거 들고 오지 말고, 마이너하다면서 막 비밀소리시어 같은 거 들고 오면, 네, 제가 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소리시어가 그 독일어 사투리인데, 폴란드에 있는 독일어 사투리예요. 어쨌건, 그런 거, 다음까지 들고 오시면 제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딱히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유럽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어딜 고르지 여기 딱 집었는데 여기가 내가 모르는 곳이야.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언어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장마군리 명상을 재밌게 봤다. 이번에 이제 중세국어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고대 영어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언어 이야기로 좀 흘러갔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장마군님이 이거 다시 보기라도 보신다면 네 고대 영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고대 영어가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 셰익스피어의 영어는 그냥 현대 영어야. 셰익스피어가 쓰는 건 진짜 현대 영어야. Shall I compare thee? 이거 완전 현대 영어지. Shall each 컴페어가 뭐였더라? Shall each them meet beaten 이 정도는 돼야 고대 영어지. 진짜 어려워. 이 언어라는 건 함부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다른 언어 하나 이상 알면 그리고 읽을 줄이라도 알면 여러분들 나중에 해외여행을 갈기엔 좀 힘드시더라도 VR 이렇게 끼고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월드 이렇게 다니잖아요. 읽을 수 있으면 참 뭐랄까 놀라운 인상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씌워줄 수 있는 네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막 러시아 배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 언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어라고 하면 한국어를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사투리들, 이제 각자 지역에 맞는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이런 게 쭉쭉쭉 떠오를 건데, 우리가 그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보면 그 사투리를 들어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유, 제 방송 첫 채팅이라니. 아유, 고마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유,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방송 중에 팔로우 늘어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쁘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이런 기쁜 날이 있나? 자, 아까 전까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언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할 줄 아는 언어는 둘째 치더라도 읽을 줄 아는 언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 좀 한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이제 한국어 사투리들은 보통 이제 그게 있어요. 언어 분류 체계를 어느 기준에 삼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이제 유니세프의 언어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ISO 코드라고 해서 IS 1, 2, 3 이렇게 나눠요. 일본은 약간 대분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뭐 그다음에 또 무슨 언어가 있까? 이제 줄두어, 코사어, 무슨 마오리어 이런 것들 좀 약간 큼직한 애들이 ISO 1번에 들어갑니다. 맨 첫 번째 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약간 하나의 언어인데 각기 다른 표준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어랑 인도네시아어는 본질적으로는 상당히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표준이 두 개예요. 말레이시아의 표준, 인도네시아의 표준. 그 표준이 어느 거냐, 어디 거냐에 따라 다른 거를 이제 ISO 2번 코드에 놓습니다. 2번 코드에 놓고 세 번째까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약간 이게 오피셜로 정해진, 그러니까 규범이 정해진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어도 확연하게 어휘나 문법이 차이가 나는 경우, 약간 독일어를 보면요, 독일어가 이제 고지독일어, 저지독일어, 이 고지대의 독일어, 저지대의 독일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저지대의 독일어 하는 중에서도 뭐 작세너, 니더작세너, 프랑코니아 방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약간 사투리인데 정말 특이한 사투리들, 못 알아먹을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부분도 많은 애들, 그거를 세 번째 칸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들어간 애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어도 보면 북쪽의 집단, 그 친구들이 정해놓은 표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의 표준이 있죠. 그럼 그 두 개의 표준은 당연히 이번 코드에 들어갈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슷해서 사실 이번 코드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1번 코드, 2번 코드 그냥 그대로 KR이에요. 다만 세 번째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쓰는 그냥 한국어. 근데 두 번째 코드는 JJE라는 코드가 있어요. JJE. 야, 이거 한번 맞춰봐라. JJE가 세 번째에 있어. 한국어 다음에 JJE라는 코드가 있어. 어딜 것 같아요? 자고로 한국어의 사투리 중에서 하나 있어요. JJE라는 ISO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코드가 두 개라고 있죠. 하나는 KR, 하나는 JJE예요. KR은 그냥 한국어 나머지. JJE는요, 제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말은 엄밀히 말해서 언어까지 분리를 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현대 한국어랑은 꽤 다른 어휘랑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니세프 에스놀로그 아이소 코드 세 번째 이제 KR과 JJ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머랭하면님 채널이나 다른 이제 우리 주변의 제주도 지인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못 알아먹을 수준은 아닐 거예요. 왜냐? 물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생소해서 그런 거고요. 그걸 가만히 들으면 머랭하맹이라는 사실 닉네임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순 있어. 유추가 되는데 그거 말고 정말 어르신들 쓰는 거 이제 할망 하라방들이 쓰는 거 딱 그런 제주어를 들으시면 왜 이게 유니세프에서 한국어랑 분리를 시켜놨는지 알 수 있죠. 한국 전쟁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해병 1기부터 이제 초창기 기수들은 제주도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무전을 칠 때는 제주어로 말을 했다고 해요. 왜? 북한 애들이 들어봐야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저짝 도로면 소나가 너 있수다. 그짝 일로 쭉 돌아가면서 알았수다. 온대양 넘게 될 수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은 못 알아먹는데. 근데 이건 조금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억양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통신 상태의 문제도 있을 거고 못 알아먹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 알아먹었을까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시대에 제주도 말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시면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제주도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참 특이한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저도 제주도 말은 못해요. 저는 이제 경상남도 토박이기 때문에 전 경남 사투리가 훨씬 익숙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말도 뭐 완전히 하나의 통으로 된 언어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분기가 심한 뭐 진짜 유럽 애들 수준으로 갈갈이 찢어진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언어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에 관련돼서 떠들다가 벌써 8시 20분이 넘어오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제 방송은 1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오늘은 7시 30분경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10분 뒤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하기 전에 자, 한 가지 요청사항 말씀드릴게요.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요일마다 이렇게 방송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티를 나름 낸다고는 내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생 문제도 있고 또 카페리언 아트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고 또 저렇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신경을 못 써요. 그런데 이제 방송은 사실 취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좀 관심을 좀 쓰긴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하면서 꾸준히 방송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인식도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장마구님께 고등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채팅으로 이제 링스님이랑 그 다음에 다른 한 분 이제 아무래도 나가신 것 같은데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디스코드 방 사연 탭을 통해서 사연 보내실 수도 있고, 뭐 진짜 재미난 유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같이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은 디스코드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코드 통해서 좀 더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하시면 제 방송을 또 알차게 구성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데어 나트도 그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카페데어 나트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제 트위터 닉네임 여기 있죠? 트위터 닉네임이 이쪽에 있거든요. 화질이 아마 720이라서 좀 구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알파벳으로 SHINSOO 언더바 한글로 신수입니다. SHINSOO 밑줄 신수입니다. 화질이 1080이라고요? 그 트위치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가끔씩 보면 부산에 그 안테나 쓰던 시절에도 일본 방송이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IP가 잡혔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그거 있었잖아요. 최근에 작년에 그 트위치 철수한다 이래가지고 막 화질 제한 걸어놓고 이제 720p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래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VOD 서비스도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랬잖아요. 저 다시 보기나 클립 이런 기능들이 다 막혔죠. 그럼 화질이 복구가 된 건지는 좀 살펴봐야겠네요. 아마 VOD는 아마 확실하게 막혔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LG 플러스 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LG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된다 이러면 되는데, LG 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나는 되는데, 만약에 다른 뭐 KT나 SK는 안 된다 이러면 약간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데? 이게 참 아리송해요. 얘네들이 트위치가 한국에서 떠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참 아리송하고요. 알다가 모르겠어. 그래도 뭐 화질 1080으로 나온다니까 다행이네요. 완전히 좋은 화질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좋은 화질이면 막 이제 4K, QHD 이거 너무 꿈이죠. 네, 뭐 개소리였고요. 다음에는 약간 그런 것 좀 읽을까요? 야한 이야기? 어차피 이 채널은 여러분들 나이 제한이 걸려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라든지 완전 대놓고만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그것이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되면 한 거고, 뭐 안 돼서 잘리면 뭐 타면서 한번 쓰고 뭐 말지 뭐. 원래는 막 매운맛을 덜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양념처럼 쳐주는 게 그래도 좀 방송 보는데 재밌잖아요. 매운맛을 한번 쳐보는 걸
매운맛을 한번 양념으로 축축축 쳐보는 걸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수요일 이렇게 공식 방송 오늘처럼 할 때 할지 아니면 좀 다른 때 뭐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특별 방송을 켜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수요일은 계속 이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요일에 만약에 방송을 켠다 이러면 게임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그림 방송 될 수 있고 뭐 노래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웬만하면 수요일에는 이렇게 라디오 방송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요일에 켜면 네, 다른 걸 하고 있는 제 모습 볼 수도 있으실 테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정면에 이게 무슨 곡인가 보여주거든요.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가 Love or Lust, 사랑 아니면 쾌락 이라는 노래입니다. 갑자기 이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이거 가끔씩 그 약간 분위기 야릇한 월드 가면 이 부금이 깔려요. 아니면 영상을 봐도 약간 이런 부금 깔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에게 다음 방송은 네 19금 방송을 하라는 하느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진짜 다음 방송 때는 여기 옆에다가 약간 살짝 매움이라고 써놔야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운 방송은 솔직히 좀 그렇고요. 네. 살짝 매움이 넣고 오늘은 좀 그렇고 그런 토크 막 이런 식으로 방지 한번 정해봐야겠네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제 방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시간 정도로 짧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구독 많이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 채널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PR에서 놀 거예요. 안녕. 그나저나 코가 밍밍하네요. 좀 물 한 컵 마시고 야겠어. 이거 다시 보기 오늘 거는 다행히도 안 튕겼으니까 네,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